1차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1차 시험에 나오지 않는 내용, 출제 빈도가 너무 낮은 내용은 모두 삭제했습니다. 오직 출제되는 지문과 선택지만 그대로 살렸습니다. 관련 자료나 링크가 있다면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10장 직업상담 행정입니다. 직업상담사 윤리와 비밀보장의 원칙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상담 윤리 강령이 있습니다. 이 윤리 강령의 역할과 기능이요. 당연히 내담자를 위한 거예요. 내담자의 복리 증진이요. 그리고 상담자를 위한 것부터 합니다. 전문직으로서의 상담 기능을 보장하고 상담자 자신의 사생활과 인격을 보호합니다. 또 각종 지침을 제공합니다. 직무 수행 중에 갈등 해결 지침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직업정보 제공 지침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구인구직 결과가 나오면 즉시 처리하자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또 지역사회의 도덕적 기대에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오답이요. 우리가 지역사회의 도덕적 기대에 존중하라고 그랬지 경제적 기대에 부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사회 경제적 기대에 부응해야 되는 사람은 무슨 도지사나 무슨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분들이에요. 우리 직업상담사는 경제적 기대에 부응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도덕적 기준 정도만 맞추면 돼요. 또 다른 주목해야 될 오답이요. 직업을 직접 찾아준다. 요거 당연히 오답이고요. 습득된 정보를 가까운 사람한테 그냥 알려준다. 이것도 당연히 오답이죠. 상담 윤리 강령의 첫 번째 꼭지는 바로 사적 관계 금지, 이중 관계 금지입니다. 사적 관계 금지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상담 관계 말고 따로 친밀한 관계 형성, 이거 넌센스죠. 성적 관계가 있었던 사람 상관관계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바로 이중 관계 금지입니다. 내담자가 뭔가 다른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는 그런 이슈에 대해서 새 상담자가 카운셀링 하면 안 됩니다. 내담자가 원하더라도 카운셀링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한 가지 이슈에 대해서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 카운셀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 전문가와의 이중관계 금지입니다. 상담윤리 강령의 두 번째 꼭지는 바로 내담자 이익 우선입니다. 우리 상담의 최종 목표는요, 내담자의 자립이에요. 그래서 의존성을 높여서 사익을 취한다. 이거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상담자가 가지고 있지도 않은 자격이나 경험이 있는 척 뻥치면 안 되는 거고요. 당연히 내담자의 의존성을 최대화가 아니고 최소화해야 되는 거죠. 내담자의 의존성을 최대화한다. 대표적인 오답입니다. 만약에 상담 과정에서 소속 기관이나 다른 비전문가하고 갈등이 있다. 그랬을 때는 내담자의 복지를 우선으로 합니다. 내담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합니다. 광고하지 않는다, 최선을 다한다, 뭐 이건 당연한 얘기들이고요. 다음 요 문장 우리가 집중하셔야 돼요. 상담자의 능력을 벗어나는 경우에 한계를 넘어섰을 경우는 다른 전문가한테 의뢰해야 되는 거예요. 의뢰 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종결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왜? 그게 내담자의 이익이니까. 자, 첫 번째 오답이요. 자기의 능력이나 기법의 한계 때문에 다른 전문직한테 의뢰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한계가 느껴지면 다른 전문직 동료나 기관에 의뢰해야 되는 거예요. 내담자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상담을 종결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상담을 처음에 약속했다고 해서 상담을 지속해야 된다. 이거 잘못된 거고요.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담자보다 먼저 종결 제한하면 안 된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종결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전문가로서 전문직으로서의 상담 기능 보장입니다. 먼저 오답 먼저 확인해 볼게요. 경험과 직관을 앞세우겠다. 이거 오답이에요. 당연히 이론적 경험적 훈련과 지식을 갖춘 것을 전제로 하고요. 또 꾸준히 연구 개발을 해야 됩니다. 전문가로서 적절한 상담 비용 청구 정상이고요. 자기의 전문직의 바람직한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것도 정상입니다. 내담자와 협의하에서 형식, 방법, 목적을 설정하고 토의하고요. 내담자가 수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기법을 활용한다. 이게 정상입니다. 다음 꼭지는 내담자의 사생활과 인격 보호 그리고 비밀 유지입니다. 비밀 유지 의무가 있어요. 이거 오답이에요. 그리고 비밀 유지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담 종결 즉시 상담 기록을 폐기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필요한 상담 기록은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밀을 보호해야 되지만 예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에 임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비밀 보호 예외 경우에 해당합니다.
16번 상담 윤리 강령의 역할과 기능 모두 고른 것이요. 내담자 복리 증진, 지역사회 도덕적 기대 존중, 전문직으로서 상담 기능 보장, 상담자 자신의 사생활과 인격 보호, 직무 수행 중에 갈등 해결 지침 제공 모두 정답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문장 요거 딱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는요. 내담자의 경제적 기대, 즉, 내담자의 복리 증진의 목적이 있지, 지역사회가 돈을 더 잘 벌게 하는 지역사회의 경제적 기대 부응, 이거 우리의 해당 사항 아닙니다. 우리는 지역사회의 도덕적 기대에만 맞춰주면 돼요. 즉, 부도덕한 행위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지역사회의 도덕적 기대 존중까지는 답이지만, 경제적 기대 부응, 이거는 답이 아닙니다. 오답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만 좀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직업상담 윤리강령 출제 사례입니다. 내담자 복지 우선, 내담자와 같이 협의해야 된다. 다 맞는 이야기고요. 정보를 누설하지 말아야 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회에 임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정보 누설 금지의 예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 바로 1번입니다. 직업상담사 윤리에 관한 출제 사례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넘어서는 경우, 두 번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경우에는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하거나 상담을 종결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정답 2번입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교재에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년간의 문제를 출제 빈도와 중요도를 검토해서 필요한 모든 문제를 실었습니다. 전자책 버전으로 출판되어 있어서 교보문고 예스24 등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이 불편하신 분들, 인쇄 가능한 버전 혹은 제약 없는 PDF 버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 공지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 정보창에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내담자 정보는 비밀 보장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의 경우가 있고요.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보호자나 교사는요. 비밀 정보를 요청할 권리가 없습니다. 주의해야 될 대표 오답 두 가지가 있어요. 상담을 의뢰한 교사, 내담자의 법적 보호자, 이 둘 다 상담 자료나 내담자 정보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둘 다 오답이에요. 그 다음 이런 예외나 한계에 대한 갈등 상황에 대해서는 동료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그러니까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한적 사용의 경우입니다.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는 슈퍼비전을 받아야 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주의해야 될 오답이에요. 슈퍼비전이 아니고 슈퍼바이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담소장 같은 사람이 비밀을 유지하지 않는 게 효과적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오답이에요. 슈퍼바이저하고 슈퍼비전은 다른 겁니다. 그 다음 학문적 목적으로만 사용할 경우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한데 두 가지 단서가 붙습니다. 첫 번째는 명확한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개인정보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세 가지 대표 오답들이 있습니다. 연구 장면에 필요한 경우에 내담자가 합의했어요. 여기까지 맞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밝혔다. 이거 그러면 오답이에요. 두 번째, 연구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임의로 사용했어요. 동의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답입니다. 학문적 목적으로만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내 마음대로 썼다는 뜻이에요. 여기 동의가 있었다는 얘기가 없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답입니다. 비밀보호 예외의 경우입니다. 보고 가능의 경우 혹은 의무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 경우라고 표현될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법적으로 정보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아동범죄나 심각한 범죄의 경우입니다. 아동학대나 미성년자 학대의 경우, 심각한 범죄 실행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족을 폭행하는 경우, 내담자가 범법 행위를 했을 때, 그리고 미성년자로 성적 학대를 당한 희생자의 경우, 이때 의무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에 임박한 사회에 위험이 있는 경우, 이때도 보고를 해야 돼요. 감염성 질병이나 자살을 할 경우, 자살이 예상되는 경우, 혹은 타인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때 의무보고 혹은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대표 오답입니다. 사회에 임박한 위험이 있더라도 누설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오답이고요. 마찬가지로 사회에 위협이 있더라도 정보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포용력이 있어야 된다. 이것도 당연히 오답입니다. 하지만 내담자가 적개심이 있다 정도를 가지고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상담사가 비밀 유지를 파기할 수 있는 경우와 가장 거리가 먼 거요. 사회의 어떤 위험들, 예를 들어서 누가 자살을 시도한다든가 아니면 타인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든가 아동 학대 같은 경우, 이럴 때는 비밀 유지를 파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슈퍼바이저, 자기 보스입니다. 자기 보스가 비밀 유지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비밀 유지를 파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틀린 거 정답 2번이고요. 슈퍼바이저가 아니고 슈퍼비전을 받아야 되는 경우입니다. 요 이름이 비슷해서 착각할 수 있는데, 슈퍼비전을 받아야 되는 경우는 제한적 사용이 맞습니다. 하지만 슈퍼바이저가 말했다고 해서 제한적 사용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와 전자책에 동일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